안녕하세요. 이슈앤 이슈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장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 맞이해서 노인 문제, 청년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고용, 정년 연장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정말 저희 경사노위에서도 정말 핫한 분이십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덕호입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장께서 그 논의체 넘버1이라면은 쉽게 말해서 제가 넘버2입니다. 와, 그러네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곧바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하면 딱 떠오르는 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초고령 사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5%를 넘으면 그걸 고령사회라고 하고요. 네.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되는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연수가 우리나라가 7년이 걸리는데 이것이 일본은 10년, 독일이 36년임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것과 관련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우선 문제점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개인은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큰데요. 무엇보다도 산업 현장에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노인 부양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 차원에서도 본인이 일을 이제 젊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연령까지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관련된 그렇죠.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분들이 그 비중이 68.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다면 정부나 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해결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연공적 그런 성격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기업이 굉장한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더욱더 오히려 더 큰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임금 체계를 감안한 그런 계속고용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세대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청년 세대는 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와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있고 또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들을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여기에서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 세대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좀 논의를 하나요? 아무래도 이 초고령 사회 문제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걸 부양해야 되는 청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에 겹치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요 지난주에 초고령 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도 이제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이것을 다루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지금 노동계가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초고령 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계속 고용을 위한 방안들을 찾을 것이고요. 그 논의가 한 연말쯤 정리되어서 나오면은 정부는 아마 이걸 가지고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주요 논의 내용이 꼭지가 그래도 한두 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꼭지를 주로 많이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뭐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정년 인정을 원하겠죠. 그리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를 수반한 법적인 정년 인정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밖에 대안들, 예를 들어 일본처럼 계속 고용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지금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네, 앞으로 차차 또 논의가 되면 저희 또 채널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네. 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계속 고용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더 내려서 보고 있어요.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경사노위의 사회적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시장은 급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낡은 법제들을 관행들 이런 것을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동계가 참여해서 하루라도 빨리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들을 이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